기계공학자의 자동화 실무 제4강입니다. 4강의 주제는 공합 동력 회로의 작성법과 보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합 회로도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가로쓰기, 한자어로 횡서 방식이라고 해요. 세로쓰기, 종서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전기회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방식으로 표현해도 무방하나 유공합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로쓰기, 횡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의 기준은 실린더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방향지어 밸브를 기준으로 합니다. 방향지어 밸브가 이와 같이 가로로 그려지는 방식을 가로쓰기, 횡서 방식이라고 하고, 이 밸브가 이렇게 세로로 그려지면 세로쓰기, 종서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회로도에 나타내는 기호의 표시는 실제로 사용될 요소와 같은 종류의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야 하며, 그 규격은 KSB 0054에 규격화되어 있다. 소위 유압, 공기압, 도면기호 규정에 정해진 기호만을 사용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기기의 표현 상태는 동작 전의 상태로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걸 함축해서 이제 초기 상태라고 그래요. 네 번째로 배선의 방법은 가능한 교차점이 없이 직선으로 그려라. 또한 주관로는 실선으로 그리고 파일럿 신호 등의 제어 관로는 점선으로 그립니다. 기계도면이나 전기도면과는 약간 다르죠. 또한 두 개 이상의 기능 유닛, 두 개 이상의 요소가 결합이 돼서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기능 유닛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경우에는 포위선을 그려야 돼요. 포위선. 1.3선으로 기능 유닛임을 표시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배치의 방법은 전기와 정반대입니다. 유공합은 하에서 상으로 에너지가 흐르도록 대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하단에 에너지원, 그다음 신호 입력 요소, 그다음 신호 처리 요소, 최종 제어 요소, 마스터 밸브라고 하죠. 그리고 액추에이터, 이런 순서로 배치가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로는 접속부의 기능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위 이제 초보자들한테 튜빙 작업을 하면은 이 밸브에 구멍이 많기 때문에 기능에 맞춰서 배선을 못 합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접속부 기능 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이 표시의 규정은 ISO 국제표준화기구 1219에는 알파벳 문자로, 599에는 아라비어 숫자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회사에 따라서는 이제 문자만 쓰는 회사가 있고, 또 숫자를 쓰는 회사도 있고, 또 어느 회사는 두 개를 더 병용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생략을 해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 이거는. 먼저 밸브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공급 포트 또는 파워 포트라고 해서 문자일 때는 P로 쓰고 숫자일 때는 1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어돼서 나온 출구는 작업 포트 또는 이제 실린더와 연결하기 때문에 실린더 포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한 개일 때는 A, 두 개일 때는 A, B, 세 개는 단독 밸브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숫자로 표현할 때는 2, 4의 짝수로 표현한다. 다음 사용한 공기를 제거시키는 배기 포트는 공합은 R 문자를 씁니다. 이그저스트, 배기시키다 그런 문자 중에 하나. 반면에 유압은 이제 탱크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T 문자로 쓰고, 숫자로 표시할 때는 홀수 3, 5로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파일럿 관로, 유체의 신호로 밸브를 조작하는 이 제어 포트라고 해요. 이 경우에는 X, Y, Z의 문자를 쓰고 숫자로는 두 자리의 짝수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밸브 내부의 배압을 제거하는 누출 포트는 리퀴드의 L을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바늘구멍만큼 작기 때문에 표시를 잘 안 합니다. 회로를 좀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회로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는데, 유압에 비하면 공합 동력 회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에너지 자체가 안전하고 최고 사용 압력이 1메가파스칼, 10kg 펄스 퍼 평방센티미터 이하를 쓰기 때문에 이 안전장치에 관련된 밸브가 비교적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다.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누구든지 회로를 해석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 이게 에너지 발생부의 도면기호 회로도입니다. 먼저 1번은 공기 압축기의 도면기호예요. 이 부분이. 그다음에 2번은 체크 밸브의 도면기호입니다. 체크는 한쪽 방향으로 흐름은 허용을 하나 반대 방향으로 흐름은 차단하는 기능의 밸브로서 이 회로에서는 압축을 해서 탱크에 가둬둔 압축 공기 에너지가 압축기가 정지되면 역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류 방지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공기 저장 탱크의 도면기호입니다. 4번은 후부 냉각기, 애프터 쿨러라고 그래요. 공합에서 냉각기가 때로는 이 압축기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압축 공기의 온도를 냉각한다 해서 세부 명칭은 후부 냉각기고 5번은 메인라인 필터입니다. 6번은 에어 드라이의 도면기호고 그런데 이 도면은 현장에서는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이제 기능 회로도 부분의 회로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의 공합 기기는 공합 조정 유닛의 기호다. 공합 조정 유닛은 그러니까 2개 이상 요소니까 지금 외곽선에 1.3선이 그려져 있죠. 구성 요소가 필터, 레귤레이터, 윤활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공합 이 액추에이터가 작동하는 작동 압력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물론 이제 윤활기는 때때로 이런 기기들이 가동을 할 때 섭동면에 윤활유를 공급해서 뭐 효율성을 좋게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일반 산업에서는 다 무급유식 기기를 쓰다 보니까 윤활을 생략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 밸브는 방향 제어 밸브예요. 액추에이터의 운동 방향을 제어하는데 조작력이 전부 전기 신호로 방향 제어를 조작한다 해서 그걸 이제 전자 밸브, 영어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칭합니다. 4번의 밸브는 속도 제어 밸브입니다. 액추에이터의 운동 속도, 실린더 같은 경우는 전진 속도, 후진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의 밸브다. 5번이 이제 액추에이터인데 액추에이터는 직선운동 요소에 실린더가 있고 회전운동 요소에 공합 모터, 요동 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린더 A는 복동 실린더고 실린더 B는 단동 실린더입니다. 그리고 C의 모터는 양방향 공합 모터고 그 다음에 D의 모터는 요동형 공합 모터의 도면 기호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도 이제 세세하게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도면 기호로 그려진 그 체계를 좀 아셔야 돼요. 이 공합기기가 전자밸브만 한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합기기의 종류는 100여 가지가 넘다. 이것들이 도면기호가 다 달라요. 이걸 하나하나 외우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체계, 도면기호 체계를 알면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전운동기기. 유공합에서는 이제 공기 압축기, 공합 모터, 요동 모터, 유압 펌프, 유압 모터 등이 회전운동을 하는데 이러한 기기들의 기본 틀은 원으로 표시해요. 원으로. 이 하단에 지금 보인 것 같이 이 도형이 다 원이다. 그러면은 회전운동 기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 표시가 이 삼각형이면 기체를 나타내거든요. 때문에 이제 유공합에서는 공합을 지칭을 하는 거고 속이 채워진 삼각형이면은 액체이기 때문에 유압을 표시를 하는 거다. 소위 지금 보시면은 공기 압축기는 그 일반 정삼각형이니까 이건 공기 압축기가 되는데 여기를 채워버리면은 유압 펌프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유공합이 분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정삼각형이 아니고 역삼각형으로 그리면은 반대가 돼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회전운동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역삼각형이 두 개이기 때문에 공합 양방향 회전 모터 이렇게 보고 속을 채웠으니까 당연히 유압 모터가 되겠죠. 그리고 요동 모터, 영어로 로타리 액추에이터라고 그래요. 로타리 액추에이터는 모터와 달리 연속 회전 운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각도 내에서 반복 회전 운동을 하는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컨트롤 밸브의 온오프 개폐에 많이 쓰이고
공합, 로봇, 인덱스 테이블 구동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반만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반원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에너지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안에도 하단부의 회로를 보면은 공합인지 유합인지 식별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공기 정화기기, 이런 보조기기는 공합에서는 이제 필터가 있고 냉각기, 에어드라이어, 기름 분무 분리기, 윤활기 등이 있는데 기본 도형을 마른 목골로 표시를 합니다. 이와 같이 마른 목골로 일단은 외곽 틀을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점점점 찍어놓은 것은 여과망을 뜻하기 때문에 필터를 뜻해요. 단지 이제 공합 필터는 이물질만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수분을 원심 분리를 해서 제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마른 목골의 반을 자른 거는 수분 배출기 표시예요. 냉각기는 열을 뺏어간다. 그래서 좌우의 화살표로 보시면 됩니다. 에어드라이어는 수분 건조기인데 건조식 건조기의 경우에는 하나가 건조를 할 때 하나를 재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그려졌다. 그런 의미로 그린 건 아닌데 이와 같은 키워드로 메모리를 하시면은 비교적 헷갈리지 않고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분무 분리기. 압축 공기 중에 존재하는 이제 유분을 제거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식품 산업이나 크린룸, 의약품 산업에서는 반드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중 필터를 쓰기 때문에 점점점 두 개로 그린다. 그다음 윤활기는 벤츄리의 원리에 따라서 고속으로 통과하는 파이프 속에 그 공기 속에 윤활유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한 방울 윤활유를 떨어뜨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압력 지어 밸브들은 공합에서는 이제 닐리프 밸브, 리드싱 밸브, 시퀀스 밸브 등이 있는데 기본 틀을 정사각형으로 그린다. 압력 지어는 전부 정사각형 틀 안에 기능을 나타낸다. 그 얘기입니다. 사각형 안에서 이 화살표는 유로라고 그래요. 유체가 흘러가는 방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선들은 파일럿 라인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그림과 같이 45도는 내부 파일럿이에요. 그러니까 밸브 내부의 기구에 의해서 작동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밸브고 직각으로 이렇게 이건 아닌데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버리면 그건 외부 파일럿입니다. 외부의 배관에서 오는 신호로 내부 밸브의 기구가 작동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밸브는 닐리프 밸브의 도면기호죠. 릴리프 밸브는 이제 제거시키다, 경감시키다 이런 뉘앙스인데 이게 입구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는데 릴리프 밸브는 2차 측 배관을 안 합니다. 초과 압력을 제거시킨다.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어요. 초기 상태는 밸브가 닫혀 있어요. 근데 1차 측 압력이 설정 압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내부 파일럿 관로를 통해서 밀어요. 밀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매칭이 되겠죠. 그러면 1차 압력이 대기로 릴리프 구멍을 통해서 제거시켜서 1차 측을 설정 압력으로 안전하게 유지시킨다. 이런 기능의 밸브입니다. 물론 내부 구조도라든지 다시 한번 압력 제어 밸브 항에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이제 감압 밸브, 리드싱 밸브인데 얘는 이제 닐리프와 달리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는데 설정압을 2차 측으로 한 거죠. 이 1차 측에서 통과한 2차 측의 압력이 설정압을 초과되면 밸브를 닫아버려요. 닫아서 2차 측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의 밸브다. 소위 아까 공합 조정 유니트의 압력 조절 밸브는 이 밸브입니다. 네 번째, 유량 제어 밸브. 일의 속도를 제한다라고 하는데 이 밸브는 공합에서는 이제 교축 밸브, 속도 제어 밸브, 급속 배기 밸브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많이 쓰이질 않아서 그렇지. 이러한 밸브들은 기본 틀을 직사각형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장르별로 다르죠. 교축 밸브, 용어로 스로틀 밸브라고 하는데 이 밸브는 상쇄기호와 간략기호로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간략기호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간략기호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단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교축기구다. 그리고 이 화살표는 조절 가능하다. 단면적을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표시가 된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속도 제어 밸브는
스로틀 밸브, 교축 밸브와 체크 밸브가 병렬로 조립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외곽선에 호위선, 1.3선이 그려져 있죠. 이런 부분도 다시 유량지역 밸브 항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방향지역 밸브, 일의 운동 방향을 지하는 밸브는 기본 틀을 2개 또는 3개의 직사각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의 개수는 기능이 몇 개인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방향지역 밸브는 기능이 2개다 그러면 직사각형 2개. 지금 보시는 도면은 직사각형이 3개니까 기능이 3개인 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밸브 내에서 화살표는 유체가 흘러가는 방향, 유로를 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T자로 그려진 것은 차단 상태, 공기 구멍이 막혀 있는 블록 상태를 뜻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반달 모양의 기호는 단면적이 조절된 상태, 교축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은 내부에서 서로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 접속점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위치 밸브의 예인데 이때 이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조작기호 옆에가 작동 이치라고 해요. 그리고 복귀기호 옆에가 초기 이치, 정상 이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작력이 없을 때는 지금 밸브는 초기 이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조작력에 신호가 가해지면은 작동 이치로 내부에서 바뀐다. 그런데 이제 실제 회로를 그릴 때는 반드시 접속구와 외부의 배관의 그 라인이 일치가 돼서 표시가 돼야 돼요. 배기구의 표시는 이제 역삼각형으로 그리는데 파이프 라인이 있는 경우는 파이프 라인을 그려서 역삼각형으로 그리고 파이프 라인이 없는 것은 붙여서 그린다. 이렇게 표시의 기준이 다릅니다. 공합 실린더의 도면기호는 장방향의 직사각형으로 그려요. 근데 이에 또한 이제 상세기호와 간략기호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단동 실린더는 한 방향의 운동에만 공합 동력을 사용하는 실린더인데 반대 방향은 이제 주로 스프링 복귀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 경우는 요 산의 표시가 스프링 복귀 기호예요. 복동 실린더는 퓨전전 실린더가 이제 편노드형 실린더라고 하는데 외곽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피스톤, 그다음 피스톤 노드 두 줄로 그리는 게 상세기호고 내부에 이제 이 삼각형 공합이라는 표시는 실제 도면에서는 생략을 합니다. 간략기호는 피스톤과 피스톤 노드를 한 줄로 그리는 게 간략기호다. 그럼 예로 든 회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회로에서 실린더 A는 복동형 실린더고 실린더 B는 단동형 실린더고 C 모터는 양방향 공합 회전 모터고 D 모터는 공합 요동 모터, 즉 4개의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회로입니다. 이건 이제 회로를 한번 읽기 위해서 다양한 기기를 설치한 것 뿐입니다. 2번은 공합 조정 유니트, 3번 라인들은 방향지어 밸브입니다. 근데 조작력이 이제 전기이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죠. 4번 라인의 밸브들은 속도 지어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공합 조정 유닛에 의해서 조정된 공합 동력이 5포트 2위치 양측 전자 밸브, 영어로는 이제 5-2A 더블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그래요. 밸브로 방향 지혈을 하고 있고 속도 제어는 체크의 방향이 나가는 쪽을 막고 있기 때문에 미터 아웃 제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밸브는 실린더 A의 후진 속도 조절 밸브고 이 밸브는 실린더 A의 전진 속도 조절 밸브다. 초기 상태에서는 전자 밸브의 P포트에서 화살표 B포트로 유입이 돼서 실린더 후진 측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린더는 후진 상태에서 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 이때는 후진 끝단 이치 검출 센서 LS1이 작동을 한다. 솔1을 여자시키면은 이 이치가 동작 이치가 되기 때문에 동력 P가 A포트로 나와서 실린더 헤드 측, 전진 측에 유입이 되고 노드 측의 공기가 이 속도 제어 밸브 측에서 조절된 통로를 통하기 때문에 조절된 양만큼 B포트에서 R2 포트로 제거되기 때문에 전진 운동을 합니다. 전진 끝단에 도달되면 전진 완료 센서 LS2가 작동을 한다. 그리고 솔1을 오프시키고
솔2를 온시키면 그림과 같이 초기 상태로 돼서 이 피스톤이 후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읽습니다. 실린더 B는 스프링 복귀식의 단동 실린더입니다. 방향 제어는 3포트 2위치 편측 전자 밸브로 방향 제어를 하고 있고, 속도 제어는 전진 속도를 체크 방향 미터인 제어로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귀는 스프링용으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속도 제어를 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솔 3이 오프일 때는 동력 P는 닫혀 있고 A는 R로 제거되기 때문에 단동 실린더는 스프링으로 밀려서 피스톤이 후진 상태에 있다. 이때는 LS 3번 센서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 3을 여자시키면은, 동작을 시키면은 동력 P가 A 포트로 나와서 체크는 닫혀 있기 때문에 조절 통로를 통해서 서서히 유입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밸브의 조절된 속도로 실린더 B가 전진 운동을 한다. 전진 끝단에 가서 LS4 센서가 작동을 시킨다. 전기회로 해서 이 신호를 이용해서 다음 명령을 주겠죠. 그리고 솔 3을 오프하면은 반대측의 복귀 스프링이 밸브를 원위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실린더 전진 측에 차 있는 공기는 A 포트에서 R로 제거됩니다. 따라서 스프링력으로 실린더가 후진 운동을 한다. C의 양방향 공합 모터는 5포트 직사광 3개 3위치 양측 전자 밸브로 전후진을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속도 제어는 미터 아웃 방식으로 전후진 속도를 정회전 역회전이죠. 모두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 위치가 되면은 이 가운데 위치 AB 포트를 닫아서 모터로 회전 축을 고정시키고 있다. 이렇게 읽고, D는 요동 모터, 각도가 제한된 모터, 90도형, 180도형, 270도형, 이건 메이커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방향 제어는 5포트 2위치 편측 전자 밸브, 5-2웨이 싱글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그래요. 밸브로 방향 제어를 하고 있고, 한쪽 방향만 속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밸브를 열 때는 이제 동력이 걸려 있으니까 천천히 움직이고, 복귀할 때는 빠르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회전, 역회전 이렇게 지어를 한다. 이와 같이 읽습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문제는 이제 전기 회로를 작성을 하고 읽는 방법하고 병행을 해야 돼요. 요 하나만 놓고 보면은 반쪽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